중추신경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크게 뭐가 나오냐면 중추신경계에다가 일단 동그라미 좀 쳐주실까요? 중추신경계 가 있고, 뒤쪽에 가면 또 누가 있냐면 여기 있어요. 말초신경계. 말초신경계가 있는데, 일단 먼저 구별 먼저 할게. 중추신경계는 어떤 거냐면 지령을 내리는 곳이야. 어떻게 해라 라고 지령을 내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초신경은 그 지령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먼저 체크를 해주고 출발하셔야 돼요. 이걸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데, 얘를 우리는 신경계 라고 불러준다라는 거, 그래서 잡아주시면 되고, 신경계를 보면 감각기관에서 보내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적절히 반응하는, 관여하는 기관으로서 항상성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이 항상성의 뒷단어 다음 시간 이야기인데 연결을 지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의 신경계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사람의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일단 이 중추신경계에서 누구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누가 뭐라 해도 뇌가 있고, 그 다음에 척수가 있어요. 척수라면 우리가 보통 등뼈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혹시 그 소화가 안 되거나 체기 있으면 이렇게 등 두들기고 등 쓰다듬어 주지 않니? 되게 갓난 애기들. 근데 어른들한테 별로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소화나 이런 쪽은 꼬맹이 때는 척수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등을 쓰다듬어 주면 소화를 촉진시켜 주는데, 이제 어른이 되면 그 소화 쪽은 뇌로 다 이동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어디다 뇌와 척수에서 중추신경계, 사고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곳이 바로 중추신경계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뇌신경이 12쌍, 척수신경이 31쌍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굳이 외우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쌍을 이루고 있어야 돼. 왜? 우리 몸은 좌우 대칭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미안한데 그 히터 좀 꺼줄래요? 그 다음에 여기는 31쌍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 정도. 그래서 뇌신경에서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나뉘게 되고, 뇌신경, 척수신경 해서 요 아이가 요로 내려올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뇌에서 사고 판단하는 건 이 뇌신경을 통해서 가는 거고, 척수에서 지령을 내려서 사고 판단하는 건 척수신경으로 내려가게 되고,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데, 요거를 말초신경계라고 불러준다라는 거. 오케이, 요 정도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잠깐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그림이냐면, 지금 감각기관에서 뇌로 가는 거 보이죠? 이때 관여하는 뉴런이 누구다? 그래요. 내가 다시 할게요. 좋겠다. 자꾸 까먹어서. 자, 배불러? 자, 감각기관이 있어요. 그 감각기관에서 슉, 어디로? 중추신경계로 가고, 여기서 어떻게 사고 판단이 됐으면 다시 돌려줍니다. 반응기관으로 보내주는 데에 요때 관여하는 뉴런이 있죠. 이때를 우리는 원심성 신경이라고 해서, 구심성 신경이라고 해서 감각 뉴런이 여기서 이 일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어떻게 사고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연합 뉴런이 여기에서 이렇게 관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로 반응기관으로 보내주는 뉴런을 우리는 운동 뉴런이라고 불러주고, 기억나겠지만 여기서 구심성 뉴런, 그 다음에 원심성 뉴런, 요것 정도는 같이 연결시켜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중추신경계라고 되어 있어서, 얘는 이 중추신경계에서 뇌를 생각해 볼게요. 이 뇌의 명칭하고, 그 다음에 걔네들의 기능, 하는 일 하고 위치까지도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위치까지. 왜냐하면 문제상에서 이렇게 놓고 어떻게 하냐면, 얘를 A,
B, C, D 뭐 이런 말을 쓰거든. 그래서 거기가 어딘지를 알아줘야 되는데 일단 대따시 큰 내, 대뇌가 되죠. 그 다음에 뒤통수 쪽에 이렇게 붙어있는 애가 있을 거야. 얘가 소뇌가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뇌줄기도 있고 중간뇌, 다리뇌 이게 되게 많은데 사실 이렇게까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돼. 사이뇌라고 하는데 이 말이 바뀌었거든. 여기서 사이뇌라는 게 있는데 여기가 간뇌라고 있어요. 간뇌를 우리는 사이뇌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케이. 그 다음, 요 아이가 사이뇌, 그래서 시상하부와 시상과 시상하부 뇌하수체 막 있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척수가 여기에 요렇게 있으면, 여기 연결된 요 부위, 여기 뇌와 척수에 연결된 부위를 얘를 연수라고 부릅니다. 연수. 오케이. 얘는 사이뇌. 이 간자가 사이 간자거든. 굳이 한글로 굳이 바꿀 필요가 더 번잡스럽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중뇌라고 있어요. 중뇌. 중간에 있다라고 해서 중뇌라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명칭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거를 다 외워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만은 않아. 자, 하나씩 잡아볼 테니까 보세요. 일단 되뇌. 이 되뇌는 일단 이 단어가 가장 핵심 키워드가 돼요. 뭐냐면 고등한 정신활동. 고등한 정신활동 쪽은 되뇌가 짐승들 보면 머리가 대단히 크긴 한데 되뇌는 되게 작아요. 왜냐면 정신활동을 많이 하진 않고 우리는 머리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닌 것 같아 보이겠지만 절대값을 따졌을 때 전체 중에서 이 뇌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애들 중에서 비율적으로 제일 큽니다. 자체는 크진 않아도. 왜냐하면 방법이 우리 뇌가 활성 정도가 한 1, 2%, 2, 3%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그렇게 1, 2%밖에 안 되니까 근데 뇌는 계속 정신활동을 계속해. 그러면 효율을 높이는 게 아니라 사이즈를 넓히는 거야. 1%, 2%는 그대로인데 이만큼에서 이 양을 늘려버리는 거지. 그러면 활용도가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외계 생명체들 같은 경우는 고등한 정신활동을 갖고 있는 애들이 영화를 보면 외계인들 그러면 딱 유독 대가리가 크게 나온다. 무겁겠지. 그런데 왜 머리가 크게 나오냐면 진화론적으로 뇌의 활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효율을 높이면 사이즈를 작게 하고 효율을 더 높이면 되잖아요. 하면 과부하가 걸려요. 과부하가 걸려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문제 생기지 않게 그냥 사이즈를 늘리고 퍼센테이지는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미국에서 어떤 연구학자가 연구한 게 있어. 머리 큰 사람이 뇌의 활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알겠냐? 나의 뇌의 활성도를? 깜짝 놀래. 되뇌는 고등한 정신활동이라고 돼 있어서 되뇌를 보게 되면 생각해보자. 추리, 기억, 상상, 언어, 밑줄, 정신활동을 담당. 하고 그다음에 감각과 수위 운동의 중추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는 수의 운동을 담당을 한대요. 그러면 수의 운동이 있다면 비교해 볼게요. 비교하면 불수의 라는 말도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수의 운동은 뇌의 지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운동을 우리는 수의 운동을 했다라고 얘기하고요. 불수의 근육이란 뜻이거든. 얘는 뇌의 지배에 받지 않은 걸 얘기해요.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있어요. 누가 있냐면 근육. 움직이지 말래? 움직여줄래? 빨리 움직여줄래? 천천히 움직여줄래? 내 지령에 의해서 움직이잖아. 그런데 얘네들은요, 심장근, 아니면 내장근. 시험도 못 봤어. 아이씨,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심장 그만 멈춰줄래? 라고 생각했다고 심장이 하고 멈춰주지?
않지.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 와중에 또 심장 뛴다잉. 그 와중에 그렇게 시험도 못 보고 엄마 아빠한테 구사리 열나 먹었는데 그 와중에 또 배가 고파 또. 그 와중에 또 음식도 맛있고 소화도 잘 돼. 속상하지만 나의 의지와 상관은 야,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나? 난 어렸을 때쯤 많이 들어봤는데 아씨 뭐 했다고 먹어? 막 이런 거. 먹는 거 갖고 뭐라고. 적당히 먹었어야 되는 거 눈치껏 먹어야 되는데 배고프다고 속상한 거 속상하고 먹는 건 먹는 거잖아. 이건 나의 의지와 내가 소화하는데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걸 불수의 운동을 했다. 나의 의지대로 움직였다. 수의 운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자 여기까지 됐어요. 이제 두 번째로 갈게요. 뭐 디테일한 거는 이제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는데 큰 틀만 잡는 거야. 그 다음에 큰 뇌가 있었으니까 이제 작은 뇌로 가야겠죠. 작은 뇌를 보게 되면 얘네들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얘는 운동 아니면 무슨 몸 뭐 이쪽과 관련이 있어요. 자 볼게요. 여기서 손에 대뇌와 함께 수위 운동이니까 운동인 거지. 운동이죠. 평형 유지, 내 몸의 평형을 유지해 주는 거지. 그래서 얘는 몸에 관련, 운동이나 몸에 관련된 쪽이면 손에, 물론 얘가 겹칠 수도 있어요. 겹쳐도 상관은 없어. 그래서 운동 쪽이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름이 살짝 바뀌어 있는데, 중간내, 중간내라고도 하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쭉, 여기 있죠? 중간내, 중내 여기 있죠? 이 간내의 중간쯤에 있다고 해서 중간내라고 하는데, 안구 운동 홍채, 한 단어로 끝낼 수 있어요. 눈이라고 쓰면 돼요. 그럼 눈은 안구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홍채에 관련된 부분, 모양체 진대란 말이 나오는데 눈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너희들 그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확 기절했어. 그럼 의사가 후레쉬로 눈깔에다가 켰다 껐다 하는 거 혹시 그런 장면 본 적 있나? 그걸 왜 하냐면 이 뇌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이 중간 뇌가 중심에 있다 보니까 눈에 관련돼서 빛을 비췄을 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빛이 많으면 홍제가 수축 이완을 하거든. 그러면 아직 뇌 중심에는 그렇게까지 데미지는 안 입었어. 근데 후레쉬를 비췄다 그러는데 동공이 홍채가 안 간 거야. 중심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오케이, 가볍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이내, 간내, 뭐 사이내라는 말을 쓰는데 얘가 좀 중요한데 사실은 중요하긴 한데 여기 단원보단 뒤쪽 가서 항상성, 얘는 일단 얘예요. 항상성. 다시 얘기하지만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이라는 뜻이에요. 항상성, 다시 말하면 이건 내 뇌와 상관없이 생명체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행위에 담당하는 것을 우리는 간내가 담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간내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얘를 둘로 살짝 쪼개 볼게요. 쪼개면 한쪽은 시상, 요 밑에 쪽이 시상, 하부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살짝 뭐 하나가 붙어 있는데 요 붙어 있는 요 아이를 우리는 뇌하수체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다른 거냐면 원체 간내가 하는 일은 원체 많다 보니까 간내에서는 생산해, 만들기만 해. 만들어 놓고는 간내에다가 저장해 놓습니다. 아유 미친 거 아니야. 뇌하수체에다 저장을 합니다. 그럼 뇌하수체가 간내에서 만든 여러 가지 물질을 뇌하수체에서 저장을 했어. 해놓은 걸 따라서 조절을 하는 거야. 얼마를 보낼까? 어떻게 보낼까? 저장, 분비, 조절을 담당하는 곳이 뇌하수체가 됩니다. 오케이. 요 정도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다리내, 숨골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여기서 숨골이라는 말 보이죠? 숨골. 여기 다섯 번째, 이 숨골이 무엇이냐면, 우린 예전에 얘를 연수라고 배웠어요. 여기 연수, 얘의 이름을 숨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 여기서 하는 일을 볼래? 뭐가 있냐면 심장박동, 호흡, 소화. 여기서 볼게. 심장박동이니까 우리가 배웠었던 심장이니까 심장, 순환계인 거 보여? 호흡이니까 어디야? 호흡계겠죠.
그 다음에 누가 있어? 마지막 소화니까 소화기겠죠. 얘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통합적 작용. 통합적 작용에 관련된 부분, 뭐 대표적으로 심장이라든지 아니면 호흡이라든지 아니면 소화 이쪽에 혹시 영화 같은 거 보면 스파이 영화 뭐 아니면 침투 영화 보면 싹 가가지고 나쁜 놈 교초병들을 뒤에서 목을 이렇게 탁 트는 거 장면. 그럼 사람이 탁 트면 악 하고 죽어요. 왜 죽냐면 소리도 못 내고 죽는 이유가 얘가 지금 척수와 뇌 사이에 있거든. 근데 머리를 확 틀어버리면 얘가 이 척수가 뾰족뾰족하게 깨집니다. 깨지면서 얘를 푹 찔러서 얘를 죽여버려. 그러면 심장이 순간 호흡도 안 되고 죽어버리고 직사를 하게 되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 예전에 이게 되게 유명한 판례 같은 게 있었는데 친한 친구끼리 낚시터에서 낚시를 한 거야. 알겠지만 멍 때리고 앉아있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친구가 그냥 어깨를 툭 쳤어. 근데 얘가 멍 때리다가 툭 쳐가지고 고개가 팍 꺾이면서 뼈가 아작 되면서 연수를 푹 찔러버린 거야. 그 자리에서 직사. 근데 이제 살인적인 부분은 아니고 이건 불가항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연수가 이런 일을 해줍니다라고 해서 대뇌, 그 다음에 사이뇌를 간뇌, 그 다음에 중간뇌, 다리뇌는 뭐 여기를 얘네들은 묶어서 뇌줄기라고 얘기하거든. 왜냐하면 얘네들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들이라서 우리는 여기를 뇌줄기라고 정리를 해준다라는 거. 정리 좀 이쁘게 좀 해주시겠습니까?